시간에는 가야사 왜 논란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한의 역사학 해석이 아주 많이 다른데요. 그중에서도 이 가야사만큼 다른 분야 찾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한 역사학의 해석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핵심은 일제 식민사학,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황국사관을 극복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바로 이 점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제 황국사관이라는 것의 핵심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단군이 가짜라는 허구 인물이라는 단군 부인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고대 중국의 식민지라는 한사군,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하는 한사군 한반도설, 그러니까 낙랑군 평양설이 있고 또 하나는 고대 야마도 외가 가야를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부설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핵심인데요. 북한에서는 1949년에 홍기문, 리두학자이기도 하고 역사학자이기도 한 홍기문이 일제 식민사관을 정리하면서 바로 낙랑군 평양설, 그다음에 임나 가야설 이걸 갖다 강하게 비판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북한 역사학계는 1949년부터 바로 이제 단군 부인론, 그다음에 낙랑군 평양설 그리고 임나 일본부설, 임나 가야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왔는데. 가야사 논란이 시작되는 거는 사실 임나 일본부설 때문인데요. 가야사뿐만 아니라 사실 일본의 모든 역사 왜곡은 이 부분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임나 일본부설의 핵심이 뭐냐면 메이지 시대 때 이 정한론의 원리인데요. 고대 야마도 외가 369년에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 일본부를 설치했는데 가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남부 전역이 고대 야마도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주장이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실제로 369년부터 562년까지 야마도회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으면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발명한 것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가짜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앞기록은 다 가짜다라고 하는 삼국사기 이제 불신론이라는 걸 만들어내죠. 그런데 왜가 가야뿐만 아니라 남한 일대를 다 지배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 주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남한 강단사학계에서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말씀들을 지금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늘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식민사 극복했다. 임나 일본부를 극복했다. 늘상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임나 일본부설을 극복했다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나는 가야가 아니다라고 하면 간단한데 총론에서는 임나 일본부설을 극복했다라고 말하고 강론에 들어가면은 임나는 가야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처럼 임나 일본부가 임나가 식민 통치 기관이었다라고까지는 말 못하고 대신에 가야에 외인들의 교육기관이 있었다, 외교기관이 있었다. 어찌됐든지 간에 고대의 한반도 남부에 외인이 득실득실거렸다라는 변형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에 반해서 이제 북한 학계에서는 1963년도에 대구 출신으로 월북한 이제 김석형 박사가 1963년도에 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설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죠. 그 논문의 요체는 뭐냐면 고대 일본 열도는 전부 다
그 고대 한국인들이 건너가서 여러 정치체를 만들었다. 그중에 임나는 뭐냐면 임나는 바로 가야계가 건너가가지고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세운 정치 세력의 이름이 임나다라고 하는 분국절을 제창해서 일본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죠. 그러니까 이 분국설에 따르면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임나는 야마도회가 가야를 점령하고 설치한 그 통치기관이 아니라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설치한 분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남한 강단사학계가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했다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국설이 맞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주 분국설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는 강도가 일본 구구파보다 더 강하게 비판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한 강단사학은 총론과 그러니까 서론과 본문 결론이 항상 다르다 그랬죠. 서론에서는 식민사학 극복했다, 임나일본부설 극복했다라고 말해놓고 강론에 들어가면은 다 식민사학 일색이고 그 임나일본부설 일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독부 시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2019년 12월부터 뭐 2020년 3월까지 가야본성전이라는 특별전을 했는데요. 유물은 대단히 훌륭해요. 그런데 그 유물에 대한 해석이 문제인 거죠. 그 해석이 전부 다 임나일본부설에 기초해가지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상당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임나일본부설 가지고 전시하냐. 이름부터가 가야본성이 뭡니까? 가야본성. 이거 다 일본어예요. 혼슈. 이름부터가 일본어로 갖다 붙여놓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설명문을 보면은 임나일본부설 일색으로 갖다 붙였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가야본성전을 가지고 서울에서 하고 그다음에 부산, 일본 열도까지 가서 하겠다라고 하다가 상당한 항의가 일어나면서 결국 일본 전시는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사의 이제 쟁점을 논란되는 쟁점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정리하면은 가야는 언제 건국되었나라는 건국 시기의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임나일본부설, 가야는 과연 임나인가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임나, 가야가 한반도 남부를 다 지배했는가라는 요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럼 가야는 언제 건국했는가라는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그 역사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은 가야 언제 건국했다고 말합니까? 서기 42년에 건국했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역사학계는 안 그렇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경북 고령의 지산동 고분에서 나온 이 토제 유물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그림들을 보면은 여기에 뭐 거북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이게 쭉 이제 금함이 내려오고 하는 그런 그 가야 건국사화, 그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가야 건국사화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그냥 보편적인 그냥 보통 상식적인 역사학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디어 가야 건국사화가 사실로 입증하는 가야인들이 사실로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유물이 나왔다 이렇게 해야 되죠? 절대 그렇게 해석을 안 하죠. 그래서 이 가야본성전을 하니까 조선일보가 한겨레에서 동시에 가야본성전을 비판하는데 제가 비판한 것처럼 왜 임나일본부설을 가지고 가야본성전을 설명하느냐 이렇게 비판한 거면 조신문 다 박수 쳐야죠. 그런데 전혀 아니란 이야기예요. 제목을 한번 보세요. 조선일보는
문, 코드 맞추려 검증 안 된 지역 유물도 가야 이렇게 했고 한겨레 노영석 기자는 검증 안 된 유물까지 묻지마 전시, 관객우롱한 가야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의 표지에 똑같은 게 뭡니까? 검증 안 된 유물이라는 거죠. 검증 안 된 유물이 뭐냐? 두 가지를 똑같이 언급했어요. 하나는 조금 아까 본 흙방울 톡이 가야 건국사화를 담은 그걸 왜 전시했나? 또 하나는 파사석탑. 파사석탑이 뭡니까? 가락국기에 보면은 아유타국에서 허왕우가 가져왔다는 거죠. 그 두 사료의 공통점이 뭡니까? 두 유물의 공통점이 가야가 일제기 건국했다라는 것을 가야가 일제기 건국했다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사석탑과 그다음에 그 흙방울톡인데요. 고령 지산동에서 나온 두 신문이 동시에 보수 언론, 그 세층 진보 언론 두 신문이 동시에 비판하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저 흙방울톡에는 치워버리고 저 파사석탑에다가는 신화라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 급을 내려놨죠. 요 사실이 그 많은 국민들은 언론에서 보도 안 하니까 몰랐지만 이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바라봤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가야 건국 시기가 왜 문제가 되느냐. 그냥 사료와 유물 가지고 보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남한 민족사학계하고 북한 역사학계는 가야가 언제 건국됐냐. 그냥 서기 1세기 건국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한 강단사학계, 여기서 강단사학계는 남한의 사학과를, 대학교 사학과를 100% 장악한 세력이고,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 뭐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뭐 이런 데들을 그 학술원의 역사 파트, 이걸 100% 장악한 세력인데요. 이들은 3세기 이후에 가야가 건국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일본의 위키백과에 뭐라고 썼습니까? 가야는 3세기부터 6세기까지 조선반도의 중남부에 산재했던 국가물이다. 이렇게 써놨죠? 일본 구구파의 역사 해석을 그대로 써놓은 건데 이게 남한 강단사학계의 정설과 똑같다는 거죠. 그럼 북한 학계는 뭐라고 하냐면 가야국이란 1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까지 낙동강 하류 위역 일대에 존재했던 봉건국가를 말한다.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북한 학계에서는 또 유물로도 설명해요. 유적 유물로도. 규원 전후 시기에 나무 곽 무덤, 그러니까 이제 관이 있으면 관 그 밖에다가 나무 곽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우리는 한자 써서 이제 목곽 무덤이라고 하는데 남한은 북한은 이제 나무 곽 무덤이라고 하죠. 이것이 규원 전후에 나타나는데 이 나무 곽 무덤은 가야 지역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김해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곽 무덤이 바로 그 서기 1세기에 그 이주민, 물론 이제 김수로왕 집단은 이주민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주민들이 가야를 세웠고 그 이주 지배층의 무덤이 바로 이제 나무곽, 목곽 무덤이다라고 북한학계의 이제 조희성은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놨나? 가야에 대해서 정의는 서기전 1세기부터 서기 6세기 중엽까지 경상남도 대부분과 경상북도 일부 지역을 영유하고 있던 고대국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기 1세기부터가 아니라 서기전 1세기부터라는 걸 써놨죠. 그러면 이 정의가 맞다라고 하면은 본론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본론은 또 아주 달라요. 같은 가야 항목인데요.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가야의 개설에 보면 결국은 뭡니까? 서기 2세기경에는 이 지역에 소국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3세기에는 12개의 변한 소국들이 성립되었으며 그중에 김해의 고야국이 문화의 중심으로서 가장 발전된 면모로 보였다. 이를 변한 소국 연맹체 또는 전기가야 연맹체라고 부른다. 가야가 3세기 건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한국사 다 암기 과목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왜냐? 정의에서 가야를 서기전 1세기부터 있었다라고 써놨으면 본론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본문에 가보면 3세기 건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가야가 언제 건국됐나를 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료는 뭐라고 말하나 하는 거죠. 그럼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을 보면 후한 건모 18년 서기 42년에 나라를 열고 국호를 가야라고 했다가 후에 금관국으로 개칭했다 이렇게 나오고 삼국유사 가락국기도 마찬가지로 서기 42년에 왕위에 올랐다. 나라 이름을 대가락이라 하고 또 가야국이라고도 하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동시에 서기 42년에 건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탈해 이사금조 서기 77년도에 보면은 가야와 신라가 전쟁하는 기사가 나와요. 또 서기 94년도에도 또 전쟁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 당시 1세기에 가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문헌자료로 다 입증이 되죠. 고고학 자료는 뭐냐면 이 덩어리쇠, 철정, 그다음에 활과 화살, 그다음 무덤 이런 것들이 다 기원 전후에 가야 지역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문헌자료로 보나 고고학 자료로 보나 가야가 1세기 건국했다는 건 전 세계 어느 학교 가서 이야기해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독 두 군데, 일본 고급파들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남한 강단사학계, 요 두 군데만 부정하죠. 전방후원분이란 무덤이 있잖아요. 지금 전남 나주 지역에 가면 있는데 이 무덤이 아주 광분하죠. 일본식 무덤이라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북한 자강도에서 가장 최초의 전방후원분이 나타나고요. 남한에서도 고성의 송악동, 그다음에 해남 북일면, 한평 월야면 이런 데서 전방후원분이 나와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 입을 다물고 전남 나주에 있는 저거는 야마도 외인들이 와서 쌓은 거야. 그거만 이제 강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나 맥락을 모르는 공무원들, 정치인들은 이 식민사학자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야가 1세기 건국했다는 거는 문헌자료로 보나 고고학 자료로 보나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임나일본부설. 가야는 임나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이게 오카야마 현에 있는 쭈꾸리야마 고분인데 일본에서 네 번째로 큰 고분이에요. 전방 후원분이죠. 앞은 사각형이고 뒤는 원형인데 이게 바로 가야계 무덤이라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하나? 저는 다 북한 학교의 책들을 보고 알아요. 일본 구급파들이 주장하는 지금 임나가 거의 뭐 경상도뿐만 아니라 충청도까지 다 차지했다는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고를 써가면서 국민들의 역사관을 호도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형편인 거죠. 임나일본부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9년에서 562년까지 야마도에가 가야를 점령하고 설치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가야와 임나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와 임나가 같으려면은 같은 조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국연대, 만국연대. 예를 들어서 또 개국시조, 만국시조 이게 같아야 되는데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가야의 개국연대, 만국연대, 개국시조, 만국시조와 일본 서기에 나오는 건 다 달라요. 가야의 개국연대를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다 서기 42년이라 그러죠. 일본 서기는 서기전 33년 이거보다 90년 전에 이미 임나가 있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만국연대는 562년에 가야가 멸망하죠. 그 이후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가야가 안 나와요. 망했으니까.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646년 가야가 망한 지 거의 100년 후에도 임나가 또 나와요. 그러면은 가야는 임나가 아니라 누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유독 일본 구급파들하고 남한 강단사학자들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상식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도대체 역사학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김태식 홍익대 명예교수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비교적 신빙성이 인정되는 다수 용례를 중심으로 볼 때 임나는 6세기에 한반도 남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신라나 백제에 복속되어 있지 않은 소국들의 총칭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6세기, 5, 6세기의 가야 연맹을 외에서는 임나라고 불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라는 책에는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뭐 임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일본 서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임나 이게 과연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그 나라들인가? 그렇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동시에 야마도에 조공을 바쳤다. 또는 광개토대왕도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서 말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그 나라들이라면 도저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1963년에 북한학자 김석형이 이제 분국서를 만들어낸 거죠. 일본 서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임나 이러한 나라들은 이 본국이 아니라 이 본국에서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분국들, 소국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보면 일본 서기에 신빙성 있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우리는 서부 일본, 북규수, 기비, 기네 야마토 등지에 백제, 가라, 임나, 신라 계통의 소국들이 존재하였으며 이 소국들도 백제, 가라, 신라라고 칭하였을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시각으로 보면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 이름 그리고 중국의 뭐 양선이, 남대선이 이런 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뭐 이런 이름들은 본국이 아니라 분국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학계는 김석형 박사가 1963년에 분국서를 개창했고 이것이 이제 제1교포 출신은 그 조희성 박사가 더 발전시켜가지고 지금의 오카야마현이 과거에 임나가 있던 지역이었다라고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걸 두고 1986년에 평양과 교토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국제학술대회의 일본 측 단장은 도쿄대 교수인 에가미 나미오인데요. 에가미 나미오는 기마민족설로 유명하죠. 여기에서 이 학술대회에서 김석형이나 조희성은 바로 임나는 오카야마다라고 특정을 했는데 이걸 아사히 신문에서 대서특필했어요. 한국신문에는 한 자리 안 나오고 신문에는 안 나와도 한국 학자들은 말을 해야죠. 이런 거 없었다. 없던 걸로 치부하자라고 딱 치부하고 없애면은 한국은 이 카르텔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임나일본부설에 대해서 북한 학자인 이제 조희성, 저희가 이걸 다 한국에서 제가 해제를 따라서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게 조희성 교수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북한 역사학계가 임나일본부설의 허황성을 지적하고 임나일본부가 조선이 아니라 일본 열도에 있었을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지도 반세기, 임나일본부의 위치를 확정하여 글을 발표한 지도 수십 년이 지났으나 일본 학계는 구태의연하게 공화국 역사학계의 과학적인 문제제기와 그 정당성을 외면하고 있다. 한편 남조선과 해외의 일부 사람들은 임나일본부설을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까발킨 우리 역사학자들의 글들이 나갔으나 반신반의하기도 한다. 이건 조희성 교수가 남한학계를 상당히 대접해 준 거예요. 이 책들을 보면 북한학자 책들을 보면 남한학자에 대한 비판은 거의 안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남한 학자들이 공부는 안 하면서 딱 맞아요. 공부는 안 하면서 그냥 일본 구급파들서를 그대로 추종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임나일본부설이 전혀 안 나오니까 이걸 버리고 임나일본부설이 나온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일본 서기를 떠받들어야 되니까 바로 시우다 쇼키치니, 이마니시 류니 하는 식민사학자들이
삼국사기 불신론을 내세우면서 일본 서기를 진짜라고 주창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나이토 도라지로라고 일본 교토대 학파의 리더급 명수예요. 일본은 남한은 그나마 뭐 서울대, 연고대, 뭐 무슨 대 할 거 없이 다 식민학 한 통속인데요. 일본은 그나마 이 교토대 학파와 도쿄대 학파가 있어가지고 조금 경쟁하는 신용이라도 했죠. 이 교토대 학파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 원래 아방 일본의 고대사 연구가는 일본 서기의 기년에 의심을 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서기는 연대 자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력한 방증으로서 조선고사, 그러니까 일본 서기 연대가 다 가짜기 때문에 진짠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선고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통감 이런 데하고 연대를 맞춰봐가지고 맞는 것만 사실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년을 참고하고 더욱 그 기사의 내용까지도 조선고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만희루 박사가 양국고사의 근본적 연구 및 삼국사기가 이용한 진화사적 등의 연구로부터 종래 연구법을 일변하여 일본 고사, 일본 서기 고사기에 실려있는 사실에 무게를 두게 되었다. 뭐 복잡한 얘기 같지만 간단한 이야기예요. 원래 일본에서도 일본 서기는 다 연대부터가 가짜이기 때문에 안 믿었는데 이만희루가 일본 서기가 사실이고 삼국사기가 가짜다라고 우기면서 삼국사기는 가짜로 몰고 일본 서기를 신봉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임날본부서를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 서기란 책은 일본사의 시작을 1000년 정도 끌어올린 책이에요. 그러니까 연도 자체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만일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의 일대기로 쓴다고 하면서 연세를 100세 끌어올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쓰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온통 이 앞뒤가 안 맞는 책이죠. 백제가 야마도의 상국인데, 그러니까 외는 백제의 제후국이에요. 이걸 거꾸로 바꿔가지고 야마도회를 상국으로 만들고 백제를 제후국으로 이렇게 만든 책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책인데 이 책을 사실이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요즘에 남한 강단사학께서 아주 팽배한 논리죠. 역사적으로 지금 엄청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들의 카르텔이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뭐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언론까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운동하는 분들 외에는 잘 모르는 사실들이죠. 이게 임나일본부서를 말해주는 핵심 사료인데요. 일본 서기 신공 49년전인데 야마도 왜군이 탁순에 집결해서 신라를 공격해 깨뜨리고 이로 인해 비자발, 남가라, 노코갈라, 다라, 탁순, 가라 7국을 정벌하고 군사를 서쪽으로 돌려서 고해진에 이르러 남만의 친밀아래를 주룩하고 백제에 하사했다. 여기서 이제 백제가 야마도의 식민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백제왕 초고와 왕자 귀수가 또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이때 비리, 벽중, 포미지, 반고 사업이 자연히 항복했다. 근데 이게 임나일본부설의 핵심 사료라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비자발 남가라 하는 7나라를 임나 7국이라고 하죠. 우리는 가야 6국이라고 하는데 남한 강단사학자들 절대 가야 6국 안 써요. 다 7국이네, 12국이네, 13국이네 다 일본 후기 갖다 쓰죠.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건 뭐냐면 어딜 공격했어요? 신라를 공격했어요. 신라를 공격했는데 망한 건 가야라는 거예요. 논리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거 문제 제기하는 사람 학자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과 남한에는. 그냥 일본인들이 한 거 갖다가 따라서 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그 7국을 갖다가 아유카유 후사노신이나 뭐 이마니시류, 세마세 야스카즈, 남한의 김현구, 김태식 교수 할 거 없이 전부 다 한반도 남부에 비정을 하는 겁니다. 그 논리가, 비정하는 논리가
아까 본 탁존을 대구라고 비정하는데요. 대구라고 비정하는 논리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보신 대로 앞서 말한 달구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지금의 경상북도 대구이다. 논리가 뭐냐면 달구화의 달자와 탁존의 탁자가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탁하고 달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이 논리가 통한다는 사실이 참 세계사의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이 북한학자 분국절을 제창한 북한학자 김석형은 이와 같은 일본학자들의 비정은 억지를 면치 못한다. 당시의 야마토 군대가 경상 전라 두 도를 무인지경으로 돌아쳤다고 전제하고 그 일대 고지명에 비슷한 글자가 여러 글자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 그 맞는 말이죠. 대구에 있는 옛날 이름이 달구벌인데 그래서 달구벌하고 탁하고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달구벌과 탁순이 발음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거를 역사학자라는 사람들이 믿고 추종한다는 것이 참 미스터리죠. 그래서 일본 서기에 보면은 369년에 백제왕 초고가 야마도에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춘추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백제왕 이 초고가 근초고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라고 369년에 나오는데요. 일본 서기에는 삼국사기에는 이에 근초고왕이 뭘 했느냐. 고구려 고국원왕이 2만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니까 그걸 쳐부수죠. 쳐부수고 그에 어떻게 하냐면 11월에 한수 남쪽에서 군사를 사열하는데 깃발은 모두 황색 깃발을 섰다는 거예요. 황색은 황제의 깃발입니다. 그 두 사례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삼국사기는 고구려 2만 군사를 물리치고 황색 깃발을 사용하면서 군사를 대대적으로 사열했다는데 일본 서기는 야마도의 사신에게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고 나오죠. 그럼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죠. 또 하나 371년조를 보면은 백제왕이 야마도의 사신에게 머리를 땅에 대고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같은 해에 근초고왕이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가지고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고 나오죠. 그러면 두 사례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삼국사기는 평양성에 쳐들어가서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고 나오는데 일본 서기에는 야마도의 사신에게 이 말을 땅에 대면서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고 나오니까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죠. 뭐가 거짓말이냐. 제3자의 기록은 뭐가 있냐. 보면은 중국의 위서와 북사라는 책에는 바로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 일본 서기는 가짜고 삼국사기는 진짜다 이렇게 인식하게 돼 있죠. 아니라는 거죠. 이 일본 구급파들하고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일본 서기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근혜 정권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했던 이기동 동국대 교수죠. 이분 말한 걸 보세요. 근대사학의 방법으로 항상 밀리면은 근대 어쩌고 꼬집어내는 게 그 남한 강단사학의 특징이죠. 근대사학의 방법으로 한국 고대사 연구에 착수했던 슈다소키치, 이마니시류 등의 일본 학자들은 문헌 고증학의 연구 방법에 입각하여 삼국사기에 대한 사료 비판은 가하였는데 그 결과 기왕, 근초고왕 이전에 백제본기 기사가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논단되어 그 사실성이 부인되고 말았다. 문헌 고증학, 어떤 문헌 고증학이 두 가지를 문헌 고증을 해보면은 누구나 역사학자가 아니라 초등학생이 봐도 일본 서기 가짜라는 건데 남한 강단 사학자들만 일본 구급파들만 이 문헌 고증학을 해봤더니 일본 서기가 진짜고 삼국사기는 가짜로 사실성이 부인되고 말았다. 이게 이기동 교수뿐만이 아니라 남한 강단 사학계 전체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랬더니 심지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야마토 외에는 제철 기술이 없어요. 6세기까지. 그런데 제철 기술은 없는데 고대 군사 강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영구 고려대 명예교수, 이 김영구 교수는 뭐라고까지 주장하냐면 백제에서 왕자 전지를 외의 인질로 파견해가지고 철정, 이 동위세죠? 이 철정을 야마도에 지속적으로 바치겠다는 보증수표로 왕자를 인질로 보냈다. 이런 주장을 역사학자가 아니라 초등학생이라도 할 수 있는 주장이에요. 아니, 철 생산 능력이 없는 나라에 그 철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왕자를 인질로 보냈다. 또 이번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백제에서 공주들을 외에 보냈는데 보낸 목적이 뭐냐, 천황을 섬기라고 보냈다. 그런데 그 공주 하나를 천황, 웅략이라는 천황이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제에서는 신뢰했다면서 이번엔 왕자들을 인질로 보냈는데 그 왕자들의 파견 목적도 천황을 섬기라고 보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고려대 명예교수고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예요. 그런데 같은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인 최재석 교수님, 이분은 강단사학에서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필자는 아무리 읽어도 일본 서기에서 가야와 임나가 동일한 나라라는 기사를 찾지 못하였으며 또한 가야는 물론이려니와 이른바 임나가 일본부의 지배를 받았다는 기사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야와 임나가 동일국이라는 주장은 일본인 학자들의 역사 왜곡에서 비롯됨을 알게 된다. 이러한 왜곡 주장은 삼국사기가 조작 전설이라고 하는 주장과 함께 한국 사학계에도 영향을 주어 한국학계의 통설 내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병도, 김정학, 이기동, 김현구처럼 가야와 임나가 동일하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공언은 하지 않더라도 양자가 동일하다는 논리로 논리를 전개시키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분이 고대 한일 관계사에 대해서 가장 많은 300편의 논문과 30권의 학술저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나랏돈 가지고 일본 서기 3권의 책을 번역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1권 뒤에 보면은 논문, 이 한일 관계사에 대해서 논문 한 편이라도 쓴 사람은 전부 다 써놨는데 이 300편의 논문을 쓴 사람 이름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는 게 일본 서기의 진정한 가치는 일본 서기가 고대인들에 의해서 편찬된 고대의 서서라는 점에 있다.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즉 중세인의 시각에서 본 고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서기는 고대인이 썼기 때문에 진짜고 삼국사기는 중세인이 썼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죠. 그 진짜인 일본 서기는 왜 연대가 하나도 안 맞아요. 반면에 삼국사기는 1970년에 공주 무령왕릉이 발견됐죠. 발견돼서 주석이 나왔는데 주석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523년 5월 달까지 똑같이 맞췄어요. 삼국사기하고. 그런 삼국사기는 가짜라는 거고 연도부터가 1000년을 끌어올린 일본 서기는 진짜라는 거예요. 또 유영식이라는 인제대 교수,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현대적인 국가의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일본 서기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다.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통해 관련 기술을 다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은 일본 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도 필요하다. 이 사람들은 A와 B를 다 거꾸로 이야기해. 항상 흑을 백이라 그러고 백을 흑이라고 말하는데 현대적 국가의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일본 서기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역사학자가 또 사료 비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잖아요. 일본 서기의 기록으로 그대로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전부 다 야마도의 식민지예요.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 세 번째 주제로 임나 가야는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나. 그러니까 제가 이 철문은 일본에서도 자기네 왕실의 발상지라고 하는
큐슈 남부에 미야자키현이 있어요. 그 미야자키현에 사이토바루 고분군이 있는데 그 고분군에서 나온 철모와 고령 지산동에서 나온 철모, 투구라고도 하죠. 똑같죠? 여긴 뭐냐? 결국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일왕가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이 유적 유물로 일본 열도에서 많이 나와요. 남한 학자들은 절대 이야기 안 하죠. 근데 남한 학자들은 고구려 때 신라의 역사를 축소하기에 바빠요. 그런데 유독 가야만 확장시키죠. 왜 확장시키냐? 이 사람들이 가야라고 말할 때 속으로는 임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야라고 쓰고 임나라고 읽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쪽의 사료는 그 북한 학계에서 보는 가야의 최대 판도죠. 그 남원은 그 가야에서 벗어나 있죠. 그런데 지금 남원을 갖다가 일본 야마도의 식민지인 김은국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하려고 하다가 많은 소동이 일어났죠. 이 지도는 일본 구구파들의 지도인데요.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전역하고 충청도 상당 지역까지 임나가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죠. 근데 이걸 보면은 가야계의 유적들이 일본 열도에 이렇게 많아요. 뭐 대마도 말할 것도 없고 큐슈 북부, 큐슈 남부, 그다음에 오카야마, 나라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야마도 그 가야는 임나다, 야마도의 식민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줄기차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임나가 야마도의 식민지 임나가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까지 차지했다라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라는 야쿠자 낭인 깡패예요. 이 아유카이는 뭐한 인물이냐면 1895년에 한 손에는 니폰도를 들고 한 손에는 석유통을 들고 경복공담을 넘어 들어가서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깡패인데 이 깡패가 일본 야쿠자들은 남한 조폭하고 달라요. 이들은 구구사상가 연하는데요. 역사 연구한답시고 일본서기 조선지명교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임나가 경상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 충청도까지 다 차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아유카이 후사노신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 가야편에서 뭐라고 이 깡패를 설명해 놨냐면요. 아유카이 후사노신은 방대한 문헌고증을 통하여 임나의 지명비정 범위를 경남, 경북 및 충남, 전남까지 확장시켜서 임나는 경주지방 부근과 부여, 공주 일대로 주해한 한반도 남부 전역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것은 일본 서기에 외의 한반도 내 지배 영역이었다고 상정된 임나의 범위를 넓혀잡기 위해 그가 문헌비교 및 언어학적 추단을 거듭함으로써 얻어진 연구 결과였다고 여겨진다. 아주 극찬을 해놨죠.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야쿠자 낭인 깡패를. 그런데 이런 사실이 전혀 안 알려져 있잖아요. 버젓이 출간을 했는데 이거 보면 아유카이 후사노신이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뭐 스위라소키치, 시야마스 야스카즈에 대해서도 아주 극찬을 해놨어요. 시야마스 야스카즈는 일본이 패전하고 난 다음에 일본 학계 내에서도 반성의 기운이 조금 일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역사학이 너무 그 제국주의 침략에 이용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반성의 기운이 조금 있을 때 시에마스는 반성은 무슨 반성? 우리는 다시 한국 지배할 거야 라고 하는 임나 흥망사를 펴내는데요. 1949년에 이 아유카이 후사노신에 대해서 기존의 지명고증을 비롯한 문헌고증 성과에 의존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등의 관계사료를 시대순에 따라 종합함으로써 고대 한일 간 대외관계사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최초로 학문적 체계를 갖춘 이른바 남한경영론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면서 아주 극도의 칭찬을 해놓죠.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김영구 이분은 심지어 그 한국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보다는 한반도 남부지배라는 본질을 담고 있는 일본학계의 이른바 남선경영론이 더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선경영론은 남조선경영론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자기는 한반도 남부경영론으로 쓰는 게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다 보니까 그 가야사를 갖다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하는데요. 지금 호남 지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가야라고 신청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합천을 남원을 전북 남원을 외의 식민지인 기문이라고 신청하고, 그다음에 경남 합천을 외의 식민지 임나칠국의 하나인 다라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한 근거가 뭐냐? 전부 다 이 일본 구구파들, 이마니시류, 아유카이 후사노신, 수야마세 야스카즈 이들의 주장을 갖다가 그대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원 시민들이 특히 상당히 많은 항의 시위가 벌어졌죠.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지역 언론에만 일부 나오고 일체 보도가 안 돼요, 이 나라는. 그러면서 김석형의 분국론에 대해서, 김석형은 일본 서기를 비롯한 문헌 자료들을 이용할 때 거의 모든 자료를 무리하게 일본 열도에서의 사실로 억측함으로써 오히려 한반도 내 가야사를 포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어떤 생각 드세요? 웃기는 얘기죠? 왜 한반도 내 가야사를 포기해요? 한반도 내 가야사는 한반도 내 가야사대로 연구하면 되고, 분국설에 따르면. 그다음 뭐예요? 일본 열도 내에서 일은 가야계의 일본 열도 진출사로 연구하면 더 풍부해지는 거지. 이게 포기하는 거예요? 다 이런 말장난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은국은 일본 서기에 백제왕이 자기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신하라 그러면서 야마도에 이 김은 땅을 반파국이 뺏어갔으니까 돌려주세요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마도의 왕이 쭉 다 세워놓고 야 다 모여 해가지고 백제도 모이고 너도 모이고 다 모여 해가지고 김은뿐만 아니라 대사까지 갖다 바쳤다는, 그 대사까지 백제에게 하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 한반도 남부의 모든 땅은 다 야마도의 왕의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줬다가 뺏었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구절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 입장으로 유네스코에 신청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고 그다음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하나 임나사연이라는 게 있는데요. 임나사연이 백제에서 야마도웨에, 황제국인 야마도웨에 이렇게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로 4개 현을 청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마도에서 은혜롭게도 백제에게 4개 현을 줬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임나사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임나사연 가지고 대한민국 국고로 일본 학자를 불러다가 학술대회까지 했어요. 그 학술대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학술대회를 그 한겨레 신문 노영석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제목은 한일 학자들의 고대사 배틀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놓고 나서는 이동희 인제대 교수의 공격적인 발언 하면서 영원함에 걸친 가야의 서쪽 경계를 논할 때 임나사연 위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국내 학계는 임나사연을 전라도의 섬진강 기슭의 춘천, 광양, 여수 일대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나사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쪽 연구자들은 임나사연을 전라도 서쪽 영성강 일대에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민사학자 스야마세 야스카즈가 이런 해를 낸 이래 100년 이상 고집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 드세요, 이거 보면? 초록이 동색인 거죠? 임나사연을 왜 한반도로 보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기사는 마치 한국 학자가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서 좌장으로 토론을 지켜본
이영식 인재대 교수, 일본 서기를 그대로 보자, 사료 비판도 하지 말고 했던 인재대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임나 명칭을 갖고 한일학자들이 왈가왈부하게 된 것만도 큰 진전입니다. 과거엔 일본 서기 자체를 거짓말 사사라고 해서 인용하는 것조차 꺼렸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국고로 마음대로 일본 서기 가지고 하게 됐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마치 한일학자가 싸운 것처럼 호도하는 게 한국의 언론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김석형은 앞서 본 것처럼 일본 학자들은 임나사연을 모두 전라남도 일대에서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그 비슷한 이름을 기비임나의 서부, 기비서쪽 백제나 접경지역에서나 찾을 일이라 일본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일본의 존 카터 코벨, 미국의 존 카터 코벨 박사가 있어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그다음에 일본 가서 연구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일본 문화는 전부 다 한국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씁니다. 어째서 일본은 그들이 한국 문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토록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그러한 사실이 놀랍기 그지없다. 그러면서 그 흐름은 사실상 99%까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일방적 흐름으로 지속되었다. 그러니까 일본 문화 자체는 다 한국에서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카터 코벨 여사가 국내에 왔더니 한국에 왔더니 아주 천대도 개천대를 받았어요. 왜냐? 한국 학자들 및 언론으로부터. 왜냐? 한국이 야마도의 식민지였다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일본 문화가 전부 다 한국에서 건너갔다라고 하니까 아주 큰 후몰 당했습니다. 그런데 A급 학자이기 때문에 존 카터 코벨 여사는 변치 않고 자기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한국의 학계는 그렇게 소극적인가? 지금의 나이 든 학자들은 과거 일본 사람 밑에서 공부했기에 그들에 대한 무슨 의리나 의무 같은 게 있어 그러는 것인가? 아직 30이 안 된 젊은 학도들은 누구에게도 빚진 것 없을 테니까 이들은 박차고 일어나 진실을 밝혀서 캐캐 묵은 주장들을 일소해버렸으면 한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1981년 당시에 나이 든 학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젊은 학자들에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젊은 학자들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역사비평 2016년에 2번에 걸쳐서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해가지고 2번에 걸쳐서 했는데 여기에서 이들이 나오니까 조선일보에서 국사학계의 무서운 아이들 이렇게 지칭했는데 이들의 주장이 뭐냐면 기경량이라든지 안정준, 신가영 다 하는 주장들이 뭐냐면 총독부 역사가 만세 그 한마디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 편집주간이 서울대 박태균 교수라는 사람인데요. 이 2번에 걸쳐서 그냥 총독부 역사관은 조선총독부 조선사편회는 영원히 남한 강단사학을 지배하신다. 이 내용으로 그냥 2번에 걸쳐서 특집을 했어요. 이 역사비평이라는 데도 한때는 진보였다고 처음에 출발할 때는 주장하는 데인데 지금은 총독부 기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락을 했죠. 고대사 분야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북한의 이걸 보면 마음이 훨씬 더 멀어졌어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그 멀어진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역사학에서 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면서 끊임없이 북한 역사를 가지고 없는 걸로 치부하죠. 심지어는 가야사 가지고 한번 경남 도의회에서 주최해가지고 학술 토론회가 열렸는데 강단사학조 대표로 나온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왜 이러길 박사는 우리 학계와 일본 학계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북한 학계의 견해를 따르냐는 거예요. 이 말 보세요. 우리 학계, 저기 남한 학계를 우리 학계라 그러죠. 우리 학계와 일본 학계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북한 학계의 견해를 따르냐. 이게 말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항상 총론에서는
임나일본부를 극복했다라고 말해놓고 일본 학계와 우리 학계, 남한 학계를 같이 묶어서 설명하잖아요. 제가 북한 학계 견해를 따르는 게 아니고 공부하다 보니까 저 말이 맞구나라고 해서 입장이 같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 학계글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인들이 뭐라고 했나 그만 보면 그대로 추종하는 거니까 따로 할 게 없어요. 북한 학계글 보니까 아주 정교하고 논리도 정교하고 사료도 풍부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 논리가 맞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남한 학계는 왜 우리 학계와 일본 학계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그야말로 일본 학계의 한 몸이란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역사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민사학이 온전한 채 남북통일 남북화에는 아주 요원해요. 식민사학이 계속 이 나라 정신세계를 지배하면 최소한 이 남한은 일본에 흡수될 날이 저는 다시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